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그렇죠.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입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진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메시지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공소 취소해줘라. 그래서 검찰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거는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팩트. 아까 장인수 기자 그 얘기는 이제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간단한 것부터 하나 이제 정리를 저 나름으로 하면 저 고위 인사의 실명은 안 밝혔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했는지에 대한 물적 증거도 안 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취재 과정에서 그렇게 해석한다는 말을 해준 검사가 누군지도 얘기 안 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장인수 기자하고 김어준 씨가 공소 취소 거래를 대통령이 하려고 했다는 음모론을 퍼뜨렸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이제 너무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가 취재 보도의 윤리적 지침을 잘 지켰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만큼 비판하면 된다고 봐요. 이건 이제 곁가지고요. 본질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기소는 처음부터 대부분이 다 부당한 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항소심까지 가 있는 것들은 공소 취소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소 취소가. 그 1심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저는 그건 다 공소 취소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도 이 얘기 했는데 수백 명의 증인을 신청해요. 검찰이. 국가 돈으로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하고 나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한 자연인의 힘으로 그 변호인부터 시작해서 그걸 다 대응을 해야 돼요. 이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저는 이 기소는 정치적인 기소였기 때문에 적절한 이유를 찾아서 1심에 지금 계류 중인 건 다 공소 취하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공소를 취하할 만한 요소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 우선 말씀드리고요.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법무부 장관은 자기는 거기 관여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미 법무부 감찰을 통해서 그 증인을 회유하고 이랬던 사실들이 다 드러나 있는데 왜 공소 취소를 못 합니까? 저는 문서로 지휘해서 그럴 만한 사유가 발견된 것들은 다 공소 취하를 지금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두 번째고. 세 번째 점은 공치모 있잖아요. 그 지난번 제가 질문들 나와서 미친 짓이라고 했다가 엄청 욕을 먹었는데요. 그거를 하려면 정성호 장관이 그 지휘를 하게끔 하는 행위들을 입법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뒤늦게 시작한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진작부터 했어야 돼요. 하고 진상조사를 하고 국회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법원이 지금 이화영 부지사 건 재판을 하면서 물적 증거를 부정하고 왔다 갔다 한 김성태 증인의 증언을 신뢰해서 유죄 선고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형사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기관이 만들어낸 보고서 같은 거를 다 배척하고 이해관계를 걸고 있는 증인의 말을 신뢰해서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건은 지금 계류 중이에요. 1심에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가 진즉에 조처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공치모 방식으로 저렇게 왜 해요? 그냥 당 지도부한테 건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 지금 그렇게 세 당내로 가지 가져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임은 당내로 가져와서 그 기구를 발족한다고 그랬는데 그 흐지부지된 모양이죠? 공식 조직이 됐습니다. 이미 돼 있나요? 예, 이미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유 작가가 지난번에 강하게 비판한 공소 취소 모임하고는 관계가 다른 어떻게 거죠. 다른 거잖아요. 진즉부터 그렇게 당의 공식 기구로 그걸 했어야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금 이 변호사께서 문제를 좀 말씀하시고 넘겨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유 작가님께서는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소 취소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 아침에 그 BBS 불교 방송에서 하는 금태섭의 아침 저널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저도 가끔 듣습니다. 거기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 얘기를 하면 처음에 이제 막 화를 내요. 우리가 무슨 거래를 이재명 대통령 그럴 뿐이 아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해야 되냐?
다 대답을 못합니다. 제가 박범계 의원, 박지원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예. 지금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공소 취소 모임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이재명 대통령 사건들 공소 취소해야 되냐 하면은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큰 거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다. 물론 검찰이 잘못하는 것도 많고 법원에 오판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모든 국민들은 잘못 기소가 됐건 진짜 이상한 검사 만나서 기소 안 될 게 됐건 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혹은 공소권 남용이라 그러면 기각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근데 왜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압력 넣고 해서 해야 됩니까? 이 얘기를 차마 민주당 의원들도 자기 이름 걸고는 못하는 겁니다. 예. 라디오 시사 프로에서 내 생각엔 공소 취소해. 이 얘기가 너무 무서운 얘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유 작가님께서는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마는 법원 판결을 비판하면서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잘못됐다. 이게 이 국가기관의 보고서들을 다 배척하고 증인말 믿어서 유죄 판결했다.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기소된 거를 공소 취소를 하면 검찰의 결정을 무효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하신지 안 억울한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말하고 싶지 않고 실제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만 진짜 억울하고 진짜 잘못한 게 없고 진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 여기서 이걸 공소 취소 지시 같은 거를 내려서 검찰의 결정은 물론 법원의 판결까지 무력화시키면 나중에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그거 할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지켜야 되는데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키자고 이 상권 분립 또 내지는 검찰의 중립성 이런 거를 한 번에 부순다는 것은 저는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하는 거 이거를 조사한다고 하는 게 대단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조사 결과 예. 정말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진짜 검찰이 잘못한 게 드러났고 이재명 대통령 억울하다. 그래서 공소 취소하고 지금 이화영 판결도 잘못된 거를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법원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정치인 사건들 진짜 그런 세계가 오는 거죠. 예. 임지검장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되면 또 악몽같이 트라우마같이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공소 취소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좀 공소장 변경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징계 취소 관련돼서 패소할 결심 논란을 당연히 이쪽 진영에서 제기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있을 거고요. 예. 관련된 검사들은 정치 검사로 하면서 이렇게 짓밟히면서 매도당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소 취소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 검사장이 됐더니 이제 지휘를 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5년 뒤나 이렇게 되면 제 결정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에 늘 좀 긴장하면서 지휘를 해서 예. 만약에 이런 저희 동부에도 뭐 대통령 관련된 사건은 없지만 약간 유명한 사건이 없는 건 아니라서 지휘를 할 때 보면 결과론적으로 검사들은 기록을 갖다 꿰뚫고 있는 검사들이 보고서는 기소를 할 수밖에 없고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보고서로 와요. 근데 예. 그걸 갖다가 꺾으려고 한다면 저는 기록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기록을 다 보니까 봤더니 수레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수레로 막 기록을 오니까 다 보고 하면서 기록을 다 보고 제가 뭐 11장의 이유를 써가지고 검사장 지시사항 해가지고 뭐 하는 것은 제 이름에 대한 책임인데 예. 이렇게 하려면은 기록을 보고 장관님이나 차관님이나 대장동 항소 포기는 결국 강한 의견 제시로 항소를 포기한 사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페이지짜리 보고서만 오고 가서는 책임 있는 지휘를 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법무부가 무책임한 건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